자, 지난주 며칠 안 됐네요. 토요일 날 강의하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하는데, 자, 훈련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시 개인, 부대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되 과제는 각군 총장. 자, 우리 기억하실 게 뭐냐면 훈련의 시행에 대한 부분은 수행군 부대장이 시작하지만 그런 지침을 주고 정하고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는 다 총장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을 정한다 대부분은 총장이다. 그래서 일부가 수행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성과 위주 훈련은 다음 각과 같이 실시합니다.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지 훈련,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 다 써놨죠. 자,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방법,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합니다. 자, 인센티브 부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 통제하는 거 대부분 수행군 부대나 훈련 부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 부여의 위임은 각 군에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한 게 훈련에 대해서 위임을 한다는 거는 각 군에 위임했으면 누가 위임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훈련 자체가 국방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명령이기 때문에 각 군에 위임하겠다라고 써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일 단위 훈련의 경우 16시 이전 퇴소를 지향합니다. 자, 1일 단위 훈련이라고 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 작게 훈련은 해당이 없겠죠? 그리고 수경 훈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훈련, 입소 시간과 퇴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훈련 시간에 한해서만 16시 이전 퇴소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형 육군 제주도는 12시, 공군과 해군은 1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공군이든 해군이든 상관없이 제주도를 기준으로 12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퇴소 시간은 17시로 동일합니다. 이 시간이 왜 다른가? 이 부분은 저도 추적을 해봤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리도 멀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예산에서 빼서 밥값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그럼 수경훈련은 빠지는 겁니다. 간부 그리고 공군병의 동원훈련 2형의 수경훈련에 대해서는 이걸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형과 기본훈련은 09시 입소 그리고 18시 퇴소입니다. 좀 차이 나고요. 작게훈련은 시행부대 통제에서 합니다. 예전에 6시간 써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게훈련이 6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6시간으로 가겠죠. 6시간으로 가지만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자, 동원훈련 1형 퇴소 시간은 소집부대 로부터 개별 입영 시. 개별 입영 시에는 집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단체 수송 시에는 직결지입니다. 집에서 직결지까지 가는 건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오는 택시,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서 단체 수송 시를 앞으로 싹 빼놓고 뒤에 그대로 두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는 직결지, 개별 입영은 주소, 거리를 고려해서 100km 이상, 한두 시간 조기 퇴소를 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 정합니다. 자, 과학화 훈련장, 우리 훈련대라고 얘기하는 과학화 훈련장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및 원활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등으로 인해 공구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총장이 10시 범위에서 입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훈련대라고 해서 수행군 부대가 통제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건 총장이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대부분 총장이 정한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국집부대 동원훈련 1형의 입소 시간은 12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육군하고 제주도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국집부대로 입영하는 해공군의 입소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집부대로 적용하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자, 육군 예비군이 해공군 부대로 입소할 경우에는 해공군 입소 시간을 적용한다. 이걸 왜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국집부대의 단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집부대와 무관하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집부대 소속이었어. 근데 국집부대에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동호훈련 1형을 국집부대가 아닌 해군부대로 육군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공군 13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집부대 뒤에 단서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부 공군병의 입소 시간은 13조 4항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동호훈련 1형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몇 시입니까? 12시. 그리고 공군이 공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13시. 입소 시간이 거기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부 공군병은 공군이 정해져 있는데 간부는 육해공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른다고 되어 간단하게 써놨지만 위에 나와 있는 표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군병은 13시, 간부는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자, 맞벌이 또는 한부모, 이게 새로 들어오는데 맞벌이 또는 한부모 예비군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자, 유치원까지입니다. 초등학교는 해당 없습니다. 초등학교로 제가 오답 내놨거든요. 모의고사에. 네. 등원, 등교를 위해 정해진 입소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재원 증명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지는 증빙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제출하면 그게 늦어지는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맞벌이 한부모 예비군이 어린이집이나 등교하기 위해서 등교를 하면은 입소 시간 지키기가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그럼 100명 중에 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 100명은 다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훈령을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제출하고 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입소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요. 입소 시간 기준 최대 2시간 이내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이 아닙니다. 최대 2시간 이내까지 지연 입소를 허용합니다. 자, 뭐를 허용한다고 했습니까? 지연 입소. 근데 뒤에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연 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입교하는 거는 늦게 들어가도 되고 퇴원하는 거는 안 데려가도 되나요? 아빠가 데려갔으면 엄마가 맞벌이는 가능하겠는데 한부모 어떻게 해요? 할머니. 그럼 처음부터 할머니가 입원시키거나 입교시키면 되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입원 자체, 그러니까 입영 자체는 늦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교육을 해야 되는 건 동일한 겁니다. 지연 입소를 허용한다고 했지 보충교육을 안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연재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하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자, 수행군 부대장은 예비군 부대의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영 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 해당 예비군 부대의 예비군 지휘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입영 훈련을 제외한다고 했으니 이형의 수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형의 출퇴근 훈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까지는 위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직접 예비군 부대가 예비군 교육 훈련을 위임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 심사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연도 훈련 개시 전 수행군 부대장에 의해 훈련 준비 사회를 실시하여 훈련 위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했더니 혹시 못 들어오신 분 있는 것 같으면 카톡이 계속 오는데. 혹시 이선미님 방송 들어오셨습니까? 이 유튜브가 또 이런 단점이 있네. 스트리밍 권한이 없다라고 뜨시는 분들이 있네. 실시간 살고 없다고 뜬다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방송 잘 들리십니까? 댓글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저 혼자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번 시간까지만 유튜브를 하고 다음 다시 카페로 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네요. 유튜브를 했더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네. 아하. 해미를 검색하면 된답니다. 이거 올려서 공부하세요. 제가 방송 이거 시스템 구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에 나올지도 몰라. 옛날에 얘기만 얘기만 했다. 링크를 생각보다 저희 정훈이 시험 응? 정훈이 시험 정원 그럴 수 있지. 기행이랑 같은 거 아니야? 시험 못 보는 거고 공부 온다고 자, 처음으로 시도한 걸 갑자기 시도해서 좀. 일단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해미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뜬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십시오. 공부하세요. 저도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몰랐는데, 네, 재미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재미나이가 좋긴 좋네요. 직장예비군 부대의 위임교육 심사기준은 우수한 교관, 조교 확보 여부, 교육장비 및 교보제, 교육용 보조제, 구비 여부, 해직장 예비군 훈련 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훈련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군 부대장이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 위임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위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위임을 해서 모든 훈련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훈련장을 내가 빌려서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훈련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아예 훈련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럼 간부들은 이제 예비군 지휘관들 거기로 출근합니다. 거기 출근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다른 직원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대신에 출근하면 누굴 만납니까? 옛날에 선배, 옛날에 고참, 옛날에 작전과장님 그대로 계시네? 딱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쨌든 훈련장이 있다는 거는 훈련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위임 직장 부대는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군 부대장의 승인을 받고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 검색해서 다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공지 올리겠습니다. 자, 위임 직장 부대의 훈련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훈련을 실시하며 과제별 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활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비군 지휘관들 가득 있거든요. 그분들을 자체해서 교관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사격훈련도 마찬가지 위임 직장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실시를 합니다. 사격장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수행군 부대는 훈련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지침을 주거나 이거는 다 각군이었잖아요. 근데 시행에 관련된 모든 지침들은 수행군 부대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원훈련 2형. 요거는 이제 비수경이겠죠? 주특기 훈련은 자원관리부대 통합해서 실시를 합니다. 주특기 훈련은 훈련 여건상 자원관리부대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병 특기에 통합해서 직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실제로 합격해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번 회차에 직장이 꽤 많이 나온대요. 5급. 그리고 사단별로 판단해내는 공석은 내년까지 바글바글 하답니다. 국방부만 손 안 대면 되는데. 국방부만 조용히 있으면 내년까지도
공석이 꽤 많이 나온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하고 32사 지역하고 일부 경북 지역 일부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예비군 훈련의 전부,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부를 원격 교육으로 시행할 경우 원격 교육 시행 여부, 교육 대상, 과목, 시간은 국방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가끔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국방부 지침이냐 국방부 장관이 정하냐 이 두 개를 바꾸면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글자 다르니까. 이걸 바꾸지 않을까 막 걱정하시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국방부 지침이냐 각군 지침이냐만 생각하십시오. 원격 교육은 결국 장관이 정하는 것도 있고 국방부 지침 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국방부를 바꾸질 않습니다. 바꾼다 그러면 각군으로 바꿉니다. 원격 교육은 다 국방부 정도 수준이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공통과목. 이것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한 번은 안보가 나왔다가 사격이 나왔다고 하는데 비중은 3대1 정도로 해서 사격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보교육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사격은 공동과목으로 전부대가 실시하되 세부 내용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안보교육은 투철한 국가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하고 예비군의 역할, 사명감을 고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다음 과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훈련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안보교육은 총장이 세부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훈련대는 각군 총장이 내가 정하는 대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문 강사 교육. 첫 번째 전문 강사 교육. 두 번째는 지휘관 교육. 자,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가 국방부 표준교화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해밀 자, 접속 안 되신 분들 한두 명씩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유튜브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하루 종일 방송을 동일하게 켜놓을 수 있거든요. 매번 껐다 켰다 하시면 불편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다시 시간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다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된다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됐고요. 네,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유 게시판. 네, 들어오셨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할게요.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가 국방부 표준교환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문 강사 교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누가 오시는지 다 알죠? 전역한 연구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역한 예비역 장군들, 예비역이 아니지 퇴역 대부분이시죠.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강사 안보 교육 시 부대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입니다. 전문 강사의 강의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는지 교육장에 입회하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원칙형에서는 반드시 관계관으로 나와야 되고요. 상황형에서 부대 지휘관이 입회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형이냐 원칙형이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 강사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휘관이 교육합니다. 자, 전문 강사 교육을 지휘관이 합니다. 그러면 지휘관 교육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보 교육은 전문 강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보교육은 전문 강사가 있고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냐를 보면 전문 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강사가 안 될 경우에는 지휘관이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지휘관 교육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휘관이 안 되면 사전에 선정한 연구 강의를 받고 교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육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란 겁니다. 교육을 누가 하느냐가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휘관 교육이라고. 그래서 전문 강사 교육은 반드시 지휘관까지만 될 수 있는데 사전 연구 강의를 한 사람이 전문 강사 교육을 지휘관 대신 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휘관 교육은 지휘관이 해야 되는데 사전 연구 강의를 받고 다른 교관이 했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 강사는 안 됩니다. 전문 강사가 하거나 지휘관이 하거나. 대부분 지휘관이 많이 하죠. 저도 지휘관 제가 직접 했었는데. 자, 지휘관 교육은 국방부 통제 각군 지침에 따라. 위에는 국방부로 끝난 거고요. 지휘관 교육은 각군까지 들어갑니다. 부대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대장, 대장급 이상, 연관장교 얘기하는 거죠.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교관을 운영하며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합니다. 부대 교육, 부대 소개, 작전 계획, 예비군 임무, 부대별 지역 전사, 훈련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각군 지침에 따릅니다. 왜? 지휘관 교육이니까요.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휘관 교육은 각군 지침에 따릅니다. 자, 교육자료는 지휘관의 교육자료입니다. 전문 강사의 교육자료가 아니고요. 군에서 제작 배포한 교재,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시사자료 등을 활용하며 내용에 적합성 각군 또는 국직부대장 책임하에 검토하여 국방부로 보고합니다. 왜 국방부로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휘관 교육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작전 계획을 훈련 계획으로 바꾸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안보 교육할 때 훈련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요. 훈련 계획은 언제 얘기합니까? 처음 입소할 때. 입소할 때 훈련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안보 교육할 때 안보 교육과 무관하게 훈련 올 전체적인 사격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거지만. 자, 사격. 자주 나오죠. 자, 개인학의 사격은 연 1회 사격함을 고려하여 수준 유지를 위한 기초 사격 능력.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합니다. 네. 사격발 수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 1형. 자,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사격합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동원훈련 2형, 이건 비수경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합니다. 다만 간부, 공군병은 13조 제4항을 따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공군병이면 16년차, 14년차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막 한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공군병의 경우에는 14년차까지만 고려해서 수경훈련 대상인 경우에 그러면 뭘 따라갑니까? 동원훈련 1형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경훈련은. 자, 권총은 5발 1회 사격을 실시합니다. 필요시에 5발 추가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출제자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그럼 제가 출제자기도 하죠. 학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넣습니다. 자, 동원훈련 2형과 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한다. 필요시 5발 추가 사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오답을 넣는 거죠. 권총입니다. 권총이 5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총은 누가 쓰죠? 대부분 간부들이잖아요. 근데 간부들 하는 훈련들 보면은 동원을 1형 들어갔을 때 5발. 그래서 10발 쏘는구나. 간부들도 수경훈련 대부분이니까 그 10발 맞춰줬나 보다. 근데 권총이니까 5발 1회가 원칙이지만 5발 추가해서 얘기를 맞춰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총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바꿔놨습니다. 자, 저격수 요원 사격은 실거리 사격하 40발 사격을 합니다. 0.10발. 클립에 이제 끼우기 좋게 3발 2번 하고요. 4발짜리 1번 딱 쏩니다. 자, 연습은 1번입니다. 측정은 2번입니다. 10발 이외로 구분하여 사격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나요? 측정 사격을 많이 해주는 게 좋나요?
이게 갑자기 본고 사이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쏘는 게 좋지. 그거 아닙니다. 연습은 한 번만 하고 측정 자체가 연습이 될 수 있게끔, 측정도 되고 연습도 될 수 있게끔 두 번의 측정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만 실거리 사격장 제한 시에는 예비군 사격장에서 축소 사격을 실시합니다. 개인화기 사격의 합격 기준은 각 군이 정합니다. 교육훈련은 대부분 각 군. 사격 자세는 엎드려 싸 또는 입싸오 자세로 사격을 하되 사격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군 부대장, 특이하죠? 사격 자세도 수행군 부대장, 훈련 담당 부대장이 결정합니다. 실제로 수행군 부대장이 결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강남에서 예전 한 10년 됐나요? 그때 예비군이 사격하다가 총 돌려가지고 쏴 죽였잖아요. 56인가? 강남 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행군 부대장이 들어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수행군 부대장, 훈련 담당 부대장이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권총은 서서 쏴.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이게 원문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입사호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혹시 입사호에서 엎드려 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입사호에서 서서 쏴 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서서 사격할 수 있도록 기계판 구덩이라 돼 있잖아요. 입사호에서 서서 쏴 자세로 사격을 하였다. 여러분들은 맞게 푸실 겁니까? 틀리게 푸실 겁니까? 자, 입사호라는 건 사격 자세가 아닙니다. 사격 장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서 사격, 서서 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형으로 입사호에서 서서 쏴 했다. 그럼 고민이 많이 되겠죠. 원문에는 서서 쏴인데 입사호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러면 핵심은 뭐다? 서서 쏴를 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사호에서 서서 쏴 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면 맞게 풀이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내진 않았어요. 지금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동참부장님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면 난이도 확 올라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만 합격하는 거고요. 그분의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왜 일찍 전역했다든지 약간의 뭐 경력이 안 좋거나 평적이 안 좋은 뭐 지휘관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걸로 불합격을 무조건 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험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년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만 하시면 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할, 솔직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절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현역 시절에 약간의 뭐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왜 다리를 끊어버리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면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군 총장 승인하에 장비 위주 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 훈련, 포병 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 가산학원에서 이거를 모든 부대라고 딱 넣어놨더라고요. 각군 총장 승인하에 모든 훈련 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 훈련이나 포병 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수정하면서. 뭐 이상하게 넣어놨더라고요. 자, 모든 유형의 훈련에 포함된 개인화기 사격에 대해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에 사격 횟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유형에 포함된 개인화기 사격. 자, 위에는 분명히 병과 관련돼서 몇 발이었습니까? 5발 이래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유형의 훈련에서 개인화기 사격에 대해서는 장성급 지휘관이 늘리면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격에 관련해서 상황형으로 나왔을 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장이 기본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장에 가서 사격 횟수를 5발 이외하라고 통제하여 이외하였다. 그럼 핵심 키워드는 뭐죠? 사단장. 장성급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냥 장성급 지휘관은 그냥 공부하셔도 돼요. 왜? 모든 유형의 훈련에 포함된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동원훈련 2형이든 기본이든 다 사격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까지만 생각하나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동원훈련 1형이 이해까지 하니까. 그런데 동원훈련 1형에서 연습사격 5발 2회, 기록사격 5발 2회 했다.
10발을 더 늘려버렸잖아요. 틀렸나요? 상황형에서는 요 키워드만 있으면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상황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사격관 총기 운영과 탄약 불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개인에게 진급된.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2형의 수경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경훈련도 마찬가지.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하고, 동원훈련 2형과 이거는 비수격입니다. 기본훈련.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영합니다. 총기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120발, 20회, 죄송합니다. 100발. 왜? 5발 이내를 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0하면 100발 이내로 사격한 후 교체하여 사격합니다. 단, 간부 공군병은 13조의 사항을 따릅니다. 동원훈련 1형을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해 사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약 불출은 중앙통제관 통제하에 좌우선 통제관. 자, 좌우선 통제관은 탄약 불출 전담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약 분배대에서 탄약 수령 후에 사수통제원에게 전달을 하며 사수통제원은 중앙통제관 지시에 따라 사수에게 탄알집을 인계하는 절차로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역 때 다 사격 통제 해보셨겠지만 사로가 이렇게 있으면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절반 딱 나눠서 여기에 자선 통제관, 여기에 우선 통제관. 탄약 분배대가 예전에 중앙 통제탑이 있었거든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중앙에다가 탄약 분배대 및 중앙 통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해 놓으니까 이 여기서 통제하기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제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타를 장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수가 있거나 예비군이 있으면 바로 총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선 통제관이 여기로 와서 탄약을 수령을 하고 좌측으로 가서 다시 사수통제원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절차로 하는 게 바뀐 겁니다. 자, 다음. 통제관 및 사수통제관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사격훈련관, 사격통제관은 중앙통제관 1명, 좌우선 통제관 각 1명, 사수통제원은 사로별 1대1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니까 꼭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D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수통제원은 현역 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을 합니다. 자, 이게 앞뒤가 국어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1대1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아닐 수 있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1대1 배치가 원칙이고 그게 끝난 겁니다. 무조건 1대1 배치를 해야 됩니다. 원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현역 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을 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대도 원칙인 겁니다. 이까지가 다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사로별 1대1 배치를 현역 간부, 현역병으로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라고 했으면 뒤에 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1대1 배치는 당연한 거고 편성하는 그 대상을 현역병이나 현역 간부가 아닌 동원된 간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법체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동원훈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었죠? 이번에도 안 바뀌었습니다. 1형입니다. 오탈자, 오탈자. 그죠? 법체계에 들어가 있는 오탈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실 거죠? 이제기 하실 건가요? 동원훈련에는 동원훈련 1형과 2형이 있잖아요. 수경도 있고 비수경도 있잖아요. 근데 동원훈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별표 쳐놓고 외우십시오. 1형이라고 안 돼 있다고 X 끊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법령체계의 오탈자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동원훈련이니까 그래 1형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푸십시오. 동원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교육훈련 훈련이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1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이하셔도 무방합니다. 1형, 2형 빠져있는 거는 무조건 다 1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이하십시오. 자,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 간부, 현역병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부대장, 수행군 부대장 없고요. 훈련부대장 판단하에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격자세는 수행군 부대장이 고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수행군 부대장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군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수행군 부대까지 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는 뭐 그래 제한되는 부대 예비전력 그래 고참들을 내가 뭐 대로라기 좀 뻘쭘하니까 실제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풀이하십시오. 그 밖에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체계에 대한민국 군대는 이런 거 한다라고 오픈돼 있잖아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격관 청각보호 장비, 기마개 등을 착용시켜 예비군의 청각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에 수송용 차량을 대기시킵니다. 빨리 환자를 병원에 옮길 수 있는. 사격 전후에는 반드시 약실 검사. 사격 후 약실에 탄약이 남아있는지 확인 검사.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약실 검사는 사격 전에도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사격 전후 아닌가요? 좀 그런 게 알고 있었는데 현역 때. 여긴 후라고 돼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설마 이걸로 뭐 오답 낼 거야? 절대 오답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시다가 본인이 착각하는 겁니다. 약실 검사는 사격 전에도 해야 되는데 왜 후만 있지? 본인이 착각해서. 제가 65회 때 그렇게 실수해서 틀렸다고 했잖아요. 저만 틀리고 100명 중에 저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춘 문제.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공부하십시오. 하루 12시간 정도만. 장탄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격 시 군의관, 응급구조사, 의무부대의 부사관, 예비역 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및 전담의사 출신의 보충력을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상기 인원 활용이 제한될 시 응급처치 능력이 있는 안전관리 등을 교육받은 누구? 예비군 지휘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도 사격할 때 다 갑니다. 안전통제 하거든요. 그럼 이걸 받으면 앰뷸런스 이렇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지휘관들 안 끌려갔는데 나만 자격이 있다고 계속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밖에 사격장 관련 안전대책은 부대별 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군 부대장, 담당 부대장 책임하에 세부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지금 계속 수행군 훈련 부대장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수행군 부대에 딱 빠졌던 거 하나 뭐였습니까? 예비군 지휘관을 교관으로 추가로 착출하고. 교관이 아니었죠. 뭐였죠? 사격 통제. 사격 통제원으로 불러드리는 거. 요것만 수행군 부대장이 없다. 실제로 껄끄러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유튜브 점검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셨나? 네, 몇 명이 또 카톡을 보내셨는데. 네, 곽장군님 들어오셨고, 네, 김영국님도 들어오셨네. 못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원예비군훈련. 자, 동원예비군훈련은 간부 1, 6년차, 병 1, 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자, 1형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병력동원 소집 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수경 28시간 하며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동원훈련 2형은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 1형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 등 지정된 훈련장에서 수경 2박 3일 또는 비수경 4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반드시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앞부분의 정의에서 동원훈련 2형, 비수경 이하, 동원훈련 2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원훈련 2형 뭡니까? 비수경입니다. 근데 비수경이라고 다 앞에다 정의를 넣어놓고 수경 또는 비수경 훈련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 문제 공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 전 세계에 공개되는 법 체계거든요. 이거 얼마나 쪽팔립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수준이 보이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긴급단계, 지속 4단계.
증창설부대 병력동원 소집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전시 완편 대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해병은 6여단, 연평은 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섬이면은 동원 지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6여단과 연평부대는 섬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동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해병대 소집부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병대, 연평도 주민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이지만 6여단과 연평은 부대장 책임하에 가능하다. 그 긴급단계와 지속4단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30일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되면 동원 지정을 보류할 수 있거든요. 30일 동안 후순위는 아닙니다. 30일 동안 동원 지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되시면은 30일 동안은 전방부대나 소집부대에 끌려가질 않습니다. 30일 동안은 예비군 부대, 직장예비군 부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 3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원 지정, 병무청에서 지정할 때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30일까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이후의 자원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해놓고 있거든요. 후순위라는 거는 여기도 지금 후순위로 넘긴 거고 31일부터 해서 전쟁이 끝나는 그 날까지도 다 밀러주는 걸 후순위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요 30일까지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0일까지의 동원 지정이 되어 있으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교중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 6년차 중에서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훈련 대상으로 합니다. 동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원칙이지만 그냥 원래 그대 보십시오. 국방부에서 만드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병은 예비군 복무 1, 4년차 중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훈련 대상으로 합니다. 병은 1, 4년차. 위에 과목과 남목의 대상자 중에서 방침 일부, 만약에 학군교에 그분이 들어가시면 이거 일부 빼고 출제할 겁니다.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위에 남목 대상 중에서 방침보류 대상자는 방침보류 직종에 따른 훈련 유형과 시간을 적용한다.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생략입니다. 이거 별표 쳐두십시오. 그분이 들어가면 이거 별표 쳐놓은 것들 다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빼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들어가면 이거 안 뺍니다. 법규 보류자 이런 걸로 바꿔놓겠죠. 아니면 방침 전면 보류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바꿔서 출제하는 것보다 생략해서 오답을 많이 유도하시거든요. 그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의도적으로. 증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팀 단위,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 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개인 훈련과 직책 수행 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 시행 훈련 등은 기간 편성 요원과 전시 전환 요원, 동원 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대, 전방 군단급, 작전사급 아닙니다. 군단급까지. 함대사부터 비행단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해공부는 해작사, 공작사에서 전비태세 검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훈련 통제, 평가를 실시하도록 각 군에서 동원훈련 이론과 관련해서는 그냥 다 각 군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간 편성 부대 및 작전 지속 지원 부대는 통제 능력을 고려하여 중대 단위 훈련 규모를 부달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 소집 절차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한 훈련,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장성급 나와 있고 뒤에 구체적으로 제대별로 통제하는 장성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분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가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요거랑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대랑 바꿔서 나오기 좋은 문제고요.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간 확립 방안, 현장 지도, 평가, 준비 사열 등은 각군 지침에 의거 시행합니다. 동원훈련은 다 각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동원보충대대 전방 전개 훈련. 동원보충대대 전방 전개 훈련은 전시, 창설, BCTP 이런 거 하시면은 전방 사단이 막 전투력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거기 막 창설해가지고 올려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동원 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은 전시, 부대 창설 절차, 숙달, 작계 실효성 검증, 상급 부대 통제의 4단급 훈련할 때. 그래서 BCTP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게, 그게 이거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상에서만 모델 적용하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훈련 시기와 대상은 각군 계획에 의거 실시합니다. 전시전환 요원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창설 부대에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시, 여기도 동원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훈련이라고 되어 있으면 1형이라고 숙지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탈자 아닙니다. 절대 시험 문제에서 동원훈련 1형, 2형에서 1형, 2형을 빼고 오답을 출제 안 합니다. 이거 꼭 유념해서 공부하십시오.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합니다. 전시전환요원 소속 부대장은 소집 부대장의 요청. 왜냐면 훈련하는 건 소집 부대장이니까요. 이것도 바꾸면 안 되고요. 요청 시 전환요원을 훈련에 참가시킬 책임이 있으며 전환요원이 병련될 시 소집 부대 즉시 명단을 통보해야 됩니다. 소집 부대장은 2개월 소속 부대장에게 훈련 일정을 통보하고 전환요원 명령발령부대 파견 명령을 해야 합니다. 소집부대, 소속부대 글자 비슷하거든요. 바꿔놓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자, 전시 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1형, 여기 또 1형으로 넣어줬네요. 1형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일 1일 전 12시, 자, 초일 미산입의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00시와 24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 시간이 들어갈 때는 초일 미산입의 개념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전 12시라고 했으면 빼기 1로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훈련이 4월 18일이다 그러면 4월 17일 12시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훈련 대상자는 불참시, 징계토록. 각군 규정에 반영하여 통제를 강화합니다. 제가 이거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징계가 아니고 불참시 고발하도록. 동원훈련 2형이니까 고발인가 보다 생각하게끔. 근데 이거는 뭐죠? 현역이잖아요. 전환요원이니까. 전 현역도 있고 상근 예비역 일부 있고요. 자, 동원훈련 1형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 1형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수경훈련입니다. 입영훈련 돼 있으면 다 수경훈련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훈련이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는 다 이제 이해하시죠? 모르죠. 솔직히 뭐 자기 직책 맡은 지 1개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훈련을 개정하라고 임무를 줘버리거든요. 떠날 때 개정을 하면 좋은데 오자마자 개정을 시키더라는 거죠. 왜? 보직교대 시기가 9월, 10월이잖아요. 진급 발표나는. 거기에 맞추다 보면 계속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수경훈련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십시오. 1형의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원훈련 1형 미참가자에 대한 동원훈련 1형 추가 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각군 지침을 따릅니다. 각군은 입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행합니다. 병무청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합니다. 누가? 병무청이. 소집부대, 훈련부대, 각군 아닙니다. 그래서 병무청 잘 체크해 두시고요. 국직부대 동원훈련 1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직부대는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 일정을 협조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되겠죠? 자,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직부대장에게 있습니다. 훈련장을 지원하는 군은 급식, 예상, 교보제, 교관 지원 등 훈련 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직부대 동원훈련 1형은 매년 지정부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직부대는 동원훈련 1형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합니다. 국직부대니까요. 자, 불시동원훈련 1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상급부대 통제하에 실제상을 고려하여 불시에 실시합니다. 불시니까. 자, 훈련 단위별 소집권자는 군단급 이상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앞부분에 장성급이라고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입니까? 민간인 아닙니까? 안규백 상근 아닌가요? 2등병 아닌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관도 장성급 이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군단급 단위 이상은 국방부 장관, 사단급은 총장, 연대 단위는 군단장급 지휘관입니다.
자, 대대급 단위는 사여단장급 지휘관입니다. 요 문장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요게 좀 기묘해요. 기묘합니다. 자, 여단급 단위, 연대를 빼고 여단급 단위는 군단장급 지휘관이다. OX. 봐봐, 지금 기묘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혼란을 겪잖아요. 다시 여단을 빼고 연대급 단위는 군단장 지휘관이다. 이건 옵니다. 근데 D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대급 단위는 사여단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대대급 단위는 사단장급 지휘관이다. OX. 이건 X입니다. 대대급 단위는 여단장급 지휘관. 이거 틀린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 계신 분 지금 한, 둘, 셋, 넷. 지금 9분 계시거든요. 여기 9분 A부터 뭐 F까지로 하겠습니다. A부터 FC는 해밀 수강생이다. 틀렸나요? 맞습니다. 근데 해밀 수강생은 A부터 F다. 틀린 거죠. 이게 대원칙이 뭐냐 하면 A는 뭐뭐뭐뭐다라고 되어 있을 때 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주어로 왔을 때는 맞는 겁니다. A씨는 해밀 수강생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큰 범위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생략해버리면 틀린 겁니다. 아, 생략의 원칙에서 이 얘기를 안 했네. 감사 대상은 A, B, C, D이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다, 둔다, 한다 이거 말은 뭡니까? 원칙형입니다. 주어, 정의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소 생략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형태 그대로 뒀을 때는. 그래서 감사 대상은 A, B, C, D이다.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D를 빼고 감사 대상은 A, B, C다? 그건 틀린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요소 중에 이 요소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A는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O가 되는 겁니다. 동물은 개, 소, 말, 악어, 기린, 사자 등이 있다. 맞죠? 동물은 사자다. 틀린 거잖아요. 사자는 동물이다. 상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상식으로. 상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여단 단위는 군단장급 지휘관이 맞습니까? 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맞네. 그런데 대대급 단위는 사단장급 지휘관이다. 역시 상식으로 푸시면 돼요. 상식을 넓히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 자, 국방부 통제훈련, 연합 연습, 충무훈련, 합동참모본부 등 및 갑군훈련의 훈련 시에 적용합니다. 최소 훈련은 각군 통제훈련 시에 적용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각군 통제훈련을 실시하는데 불시훈련을 하겠다. 대대급 단위에 대해서는 사단장이 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단급 훈련을 합니다. 군단급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대급 단위에 대해서 사회단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소집권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에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와 나를 합쳐서 문장을 혹시 상황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상황형으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최소 훈련은 각군이다. 각군에서 통제하는 최소 훈련을 했을 때 이런 장성급 지휘관이 이런 제대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군단급 훈련을 한다, 지작사 훈련을 한다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최소한 각군에서 통제하는 훈련을 했을 때 이런 소집권자의 권한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쌍용훈련은 육군에 위임하여 실시합니다. 자, 병력동원 지원 부대 훈련은 휴식하셨다 진행하겠습니다.